국제정치학은 이게 바로 백미야 백미 그죠? 자 시험 문제가 일단 여태까지는 80점만 마크하면은 국제법에서 커버하면은 과거에 피스에 도입하기 전에는 그런 전략적 과목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게 바로 국정학인데 근데 방향이 달라진 게 좀 오래예요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80점으로 마크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합격자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제2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가 점수가 낮은 거야. 둘 다. 중국어, 일본어. 나머지는 뭐 괜찮은데 두 친구는 조금 간신히 넘었거든요. 근데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이 하나씩 틀렸어. 헌법 다 맞고. 그러니까 전공 과목은 뭐 날라다녔는데 그 제2외국어가 일본어 선택한 친구는 74점 나왔고 중국어 선택한 친구도 80점 조금 간신히 넘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지. 평균점 내면 그 합격점에서 좀 커트라인에서 조금 넘을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고로 국제정치학은 자 피스에 도입한 이후에 2차 과목으로서 절대로 한두 개 정도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려운 이 국제정치학도 거의 적중도 높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그죠? 자료가 많이 나가요. 지금 교재를 거의 12월에 여러분들 손에 주어질 수 있게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원래 보여드렸던 교재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세 권으로 나눠가지고 외교사, 국제정치학 이론, 그 다음에 이슈로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이슈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교재 만들고 나서도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료를 꼭 받아서 열심히 하세요라고 합격수에 다 써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는, 그러니까 김정일 교수가 준 자료는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이야. 거의 거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죠? 다만 양이 그 친구들이 일단 그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서 있으면 허리 정도 오는 분량이래. 프린트물이. 그러니까 양이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중간에 논문도 드리고 제가 5급 시험을 하니까 5급에서 자 일단 활용되는 자료도 때로는 드리고 막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좀 자료는 많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되지. 그죠? 그래서 시험 비율은 2021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이론과 이슈 부분이 거의 5분의 4 나왔어요. 외교사는 이번에 좀 짧게 나왔어요. 연대순도 문제 안 나왔고. 이해되시지? 제일 싫은 게 여러분들이 연대 문제예요. 특히 현대사, 냉전사 이후는, 냉전 이후 역사는 연도가 조밀하게 나와 있어요. 월 막 이렇게 촘촘히 나와 있는데 그거 맞히는 문제예요. 누가 봐도 이게 좀 문학이 좀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문제가 연표 문제가 2개 나왔어요. 그죠? 연달아서 연대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2021년 문제는 그 연대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외교사 부분이 여러분들 발목을 딱 잡을 수 있는 성격이다 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은 한 7, 8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 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왈치론 나오고 모기엔소 이론 같은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도 나오지만 콕스 같은 이론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스몰 이론도 열심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은 틀릴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와 같이 하면은 국제정치 이론은 대부분 다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면은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이론 문제가 안 되고 외교사 부분을 들어간다. 이게 바로 문제야. 이게 한량없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연대적으로 물어본다면 어디부터가 자 외교사의 출발이냐면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역사까지 다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양도 방대한데 다행스럽게도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슈와도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낭비적 공부는 아니에요. 이거 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슈의 뭐 부분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외교사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게 12개인가 3개 문제가 나왔던 이슈인데 뭐 정의에서 이슈라고 얘기하지만 외교사와도 결합된 문제가 나오고 국제정치 이론과도 심지어는 자 연결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 분류해 보면은 이슈 문제가 절반이 좀 넘어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까?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나왔지만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사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사 2개의 파트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에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쭉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대 강국의 외교 정책서입니다. 일본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게 미국, 중국이야. 그 다음에 일본 가끔 나오고 러시아는 흔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한반도 주변에 4개 강국의 외교사는 자, 꼭 해야 되겠죠. 그죠? 외교 정책은 해야 되겠죠. 요거 한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 테마 이슈로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 뭐 안보 등등에 관련된 이 수순이 뭐냐면 국립외교원 즉 5급 시험에 준비하는 그 이슈 순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슈만 따로 다르면 그 양이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이슈는 제일 두툼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월, 자 11월, 12월, 1월까지는 이론과 외교사를 거의 끝내고요.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결정사 같은 것들은 거기서 가능하면 많이 다룰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죠? 이슈로 일단 올인을 해야지. 기구론, 제도론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시고 미리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게 인식 씨는 그거 읽었나요? 미국 외교 정책 그 권영립 교수가 쓴 책 읽으셨나? 그 책 한번 읽어보실래? 요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게 제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권용립 교수가 쓴 미국 외교 정책 상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합격자가 제가 그걸 추천했는데 그 친구들은 추천하면 바로 읽어. 그냥 정말 그래서 나중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장난처럼 두꺼운 책을 한번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도 읽은 거야. 모겐소의 뭐 국제정치 역사인가 국제정치학인가 요 책을 내가 소개를 딱 했거든. 아니야 다를까 다음날 이렇게 책이 딱 교재가 책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거 오바야. 이거 읽어도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 읽어. 그러니까 뭔가 열의가 대단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권영립 교수의 책 이름이 뭐죠? 미국 정책 결정의 역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야.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친구는 그 독후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책을 읽고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데 수월했다. 근데 내가 그걸 노려가지고 책을 권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워싱턴부터 바로 어디까지 나오더라? 오바마까지 나왔나? 이런 거. 그러면 뭐 물론 두 문제를 위해서 거기까지 준비하는 건 무리지만 어차피 국제정책은 깊이가 일단 뭐 깊이 차이니까 읽어보시면은 외교정책에 대표적으로 뭐 무역정책이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도움이 꽤 되죠. 그죠? 그래서 국제법 공부할 때도 좀 도움되고. 그래서 그거는 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은 국제정책은 실수로 2개 정도가 예상되는 개수고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최대로 한번 많이 맞추시는 게 바로 그러니까 헌법과 국제법은 거의 다 맞고 2021년 수준으로 나온다면 거의 다 맞고 국제정책을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뭐 한 2개? 이 정도 미스 예상하고 그러면 자, 2과목에서 실수를 하나 그리고 국제정책에서 2개 그럼 전공 과목에서 평균 하나씩 해가지고 3개 평균 96점 제2외국은 최대로 끌어올리셔야지 그죠? 실수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아주 우수한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을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합격 같이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평균 전공 과목은 96이야. 다 맞는 친구도 있고 헌법은 다 맞은 친구도 있고요. 물론 헌법은 다른 데서 공부했지만 뭐 등록으로 해가지고 3과목 평균은 거의 탁월해요. 근데 그놈의 제2외국은 나도 모르겠어. 제2외국 뭐 하신다고 그랬더라? 스페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12월 초에 출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프린트물로 하는데 꼭 여기에 교재에 실리는 건 아니고요. 세계 외교사들 예비 순환 과정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워밍업으로 공부 쭉 같이 하시되 오늘 요거 위주로 나가고 국제정치 이론은 이상주의 정도만 한번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커리는 그렇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엄청 많으니까 문제 풀면서 그때 우리 특강에서도 문제 좀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자, 응용한 문제들이 꽤 많으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그 문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지.
질문할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OT 시간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을 강요하는 것도 좀 힘들어, 그지? 어쨌건 뭐 다른 문제 별로 없습니까?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사이버 국가고시는 2007년부터가 실적인 그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자료는 없어요. 그럼 몇 개 문제야? 본인은 제2외국어 일본어 아니 일본어가 어느 정도 나오셔? 오, 벌써? 그러면 좋네요. 올해 문제도 푸셨어? 올해 한번 풀어보셔. 그럼 난이도가 내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지. 그 정도 일본에서 3년 동안 살았던 친구가 74점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자책하더라고. 내가 도대체 3년 동안 일본에서 뭐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런 거랑 다르잖아. 시험 과목은. 그죠? 실용 일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라. 뭐 원래 제2외국어가 뭐 자기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중보도 어렵게 나왔대요. 풀어보셨어? 아주 난리가 났어. 근데 그 합격한 친구가 그 결혼한 친구가 중국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어야. 그러니까 둘이 아주 끝까지 그냥 마음을 졸였지. 아, 이 외국어 때문에 완전 망쳤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더 1년을 줘도 자기 못하겠대요. 제2외국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래. 80점대 조금 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의외로 다른 직렬과 달리 외형직이 제2외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직렬의 운명이지 뭐.